망치 부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응? 잠깐만.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계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치를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일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디?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모든 야당의 대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아직 어립니다.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 됐다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권을 볼모 삼아서 각자 자기 정당에 자존심 세우고 국민을 협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 딸을 누군가는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작년 여름에도 납치하겠다, 성폭행하겠다, 그리고 토막살해하겠다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 주민번호를 도용을 해서 남의 집 어린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범인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도 국정원 직원입니까? 그래서 못 잡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민주당 12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독재부활 저지와 이명박 특검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야당, 모든 야당 지도부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민권을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독재부활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하나 머리 깎는다고 희생이 변하겠습니다. 저 하나 머리 깎는다고 저 철옹성처럼 뻔뻔한 김한길 지도부가 물러나겠습니까? 그렇게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내 어린 딸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제 손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물러나라! 그
머리를 깎고 간 날 딸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7월 지난 여름에 왜 미안하냐고 했더니 자기만 없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오늘 머리를 또 깎은 걸 보면 딸이 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같이 얘기해왔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머리를 깎는 이유는 너를 더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고 엄마 머리는 곧 자랄 거다. 그렇게 딸을 안심시키고 나왔습니다. 아마 돌아가면 딸이 제 머리를 보고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위로하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거, 그게 야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게 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지금 그 국민 70%의 여론으로 특검 명령을 받고도 들어가서 특검을 안 하는 걸로 합의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특검은 그 대충 국정원 범죄에 대한 특검 얘기는 얼버무리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한 국민이 83.7%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김한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0%입니다. 국민 60%가 김한길 대표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반응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자꾸 얘기도 안 먹어주니까 이제 안철수하고 밥 먹고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은 재벌이 가진 어마어마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 막대한 무기로 무장을 한 군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서민입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삭발을 했을 때는 저 혼자 삭발을 하면 조금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또 수십 명이 이 자리에 삭발하러 나왔습니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행동인지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혹시 오늘 머리를 깎은 이분들이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정치권에 실망하거나 절망할까봐 그것도 너무나 겁이 납니다.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서 오늘 당장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뿌린 눈물과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언젠가 먼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허락을 받으려고. 네, 나는 너무 갑자기 깎고 놀랄까 봐서 일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놀라지 말으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내가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잘라야 되니까 그런 일 우리 남편이 고마운 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네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그다음에 우리 오늘 맺힌 구호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같이 받아주시고 이 두 가지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됐죠?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꼭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재규현님 일단 정말 죄송한데 벙어리 한번 들고 갈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의 원칙이 정말 감사한데 101개부터는 저희가 벙어리를 드리는 규칙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죄송한 벙어리를 드립니다. 100개까지는 몇 번을 쏘셔든 모른 척 하지만 101개는 1개 이상 쏘시면 벙어리를 드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조건은 왜 있느냐 하면 혹시 별풍선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쏘시면 별풍선을 못 쏘는 시청자들이 위축될까봐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이렇게 100개까지만 못 본 척 101개부터는 벙어리, 1000개는 강퇴, 그리고 10,000개는 블랙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머리카락을 전달했는지 인증은 제가 확인 못했어요. 인증은 제가 확인 못했고 뭐 인증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쭉 지난 1년 동안 우리 일단 이 영상, 이 모든 영상을 만들어주신 안경 낀 화원님한테 우리 한번 박수 좀 보냅시다. 정말 우리 방의 투쟁을, 우리 망치 부인 방의 투쟁을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쭉 세 편을 같이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한 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만약 망치부인 혼자서 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오늘 57명이 함께 삭발하는 이 장면까지 쭉 연결이 되니까 난 대박 부인님 감사하고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왜 삭발했나? 이 좌익교수 문제, 그리고 삭발하는 장면, 57명이 삭발하는 장면까지, 카라님 감사하고요. 정의사랑님 감사하고요. 명동소녀님도 감사하고요. 호우짜님도 감사하고요. 정말 대단한 드라마를 우리 시청자들이 써오신 거예요. 근데 써오신 걸 안경 낀 화원님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거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양갱은 마스터님, 홀미사님 또 감사드리고요. 정말 대단하죠? 진짜 안경 낀 화원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 자료실 가셔가지고 좌익효수 치시면 미니 다큐 좌익효수 동영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삭발 치시면 망치부인의 삭발, 57 시민의 삭발이 나옵니다. 또 항항희항님, 연두소나무님, 용기와 희망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두 감동이시죠? 그죠? 안경 낀 화원님께서 진짜 짱이십니다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다음 팟에 가서 또 이렇게 관련 영상, 우리 안경 낀 화원님의 영상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나무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망치부인이 왜 삭발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다 나온다. 망치부인 왜 삭발했냐라고 물어보면 이 동영상 3편 딱 틀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 망치부인이 왜 삭발했나?
이 세 편으로 정리가 되죠? 그죠? 예. 이 망치 부인이 왜 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 세 편의 동영상이 완벽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그죠? 네. 아주 압축적. 지난 1년의 우리의 투쟁, 그러니까 지난 7월 2일부터의 투쟁을 쫙 그냥 21분 만에 해결해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방에서는 김한길 사퇴 그리고 범야권 공조 요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삭발을 했는데요. 김한길이 사퇴는 안 했어요. 그러나 곧 대표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번 달 말에 신당이 창당되면 자연스럽게 대표가 바뀌어요. 예, 이번 달 말에 신당이 창당되면서 이제 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요, 김한길은. 예, 그리고 이 야권 공조라는 우리의 목표도 50%를 이루어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함께 삭발해 주셨던 57분의 삭발단과 드림캐치님, 동국경찰행정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해 주셨던,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해 주셨던 2,700여 명의 우리 시청자님들 덕분에 우리 방의 간절한 염원이 절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육군 권율장군님 감사하고요. 결국 절반이 아니라 둘 다 이루어진 거네. 그죠? 예. 일단 아름다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지만 야권 공조의 틀이 만들어졌고 김한길 대표가 물러나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재규현님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원래 국사책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야사, 전설 이것은 민중의 것입니다. 언제나 국사책에 나온 내용만 알고 있지만요. 정조가 암살당했다는 건 어떤 역사책에도 안 나와요. 어떤 국사책도 정조가 암살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해진 전설을 통해 정조는 암살당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난 토요일 우리 삭발단은 대한민국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예, 국사책은 승자들의 것이라면 우리는 전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짱 오빠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들 하셨고요. 망치 부인이 역사에 길이 남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드림캐치님 혹시 트위터도 똑같이 드림캐치님이라고 쓰시면 제가 오늘 차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김한길이 정동영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내 글을 앞부분을 지우고 망치 부인만 살려가지고 RT를 했어. 그걸 여러 사람이 똑같이 RT를 해가지고 그 RT 했던 사람들 다 차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혹시 그거 RT 하셨던 분들은 삭제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시 차단 해지할게요. 짱오빠님, 착한 여우님 감사합니다. 예. 내가 혹시 실수한 거야?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바른무님 벙어리 죄송합니다. 튀었어. 죄송해요. 이렇게 쏘시고 튀어갖고 벙어리를 못 드렸어요. 예. 빨랐어요. 드림캐치님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방에서 요구한 내용이 모두 관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선땡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하려는 일,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냐. 자, 지금부터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이게 이제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신당을 창당하자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어떤 국민들의 정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가능성 없다 이러면서 절망 중에 있었으나 이제 100% 지는 선거가 50% 지는 선거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 지금 승률이 49, 51 왔다 갔다 해요. 51%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49% 지면 지는 거고요. 2%가 이걸 가를 건데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유도해서 이 지방선거로 독재 세력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올릴게요. 망치 부인님 실제로 많이 마르셨던데 안 말랐어요? 네. 이 새끼 또 왔네. 예. 지금 뭐 이거 스샷 떠갖고 주시고요. 얘가 지난번에 우리 딸한테 온갖 쌍욕을 하고 얘 이거 수배령 좀 내려주세요. 이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시는 분한테 그 이놈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는 분한테 후사하겠습니다. 얘 좀 신원 좀 파악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게 지난번에 우리 딸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 했던 놈들의 일당이거든요. 예. 이놈이 누군지 찾아서 알려주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예. 그 경찰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얘 IP 좀 따주시고요. 네. 경찰이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어디서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아니, 뭐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놈이다. 예.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놈이라서 네. 잡을 수 없다. 이게 경찰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얘 IP 좀 따주시고요. 얘 어디서 뭐 하는 애인지 얘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예. 위조된 주민증을 사용하는 거 범법행위죠. 예. 지금 이거 빨리 누가 저기 좀 찾아봐 주세요. 예. 바로 찾아서 이놈의 일당들을 지금 얘네 일당들이 2012년 4월 달에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 갑자기 다시 돌아온 놈들이거든요. 얘네들 좀 찾아주세요. 얘네들 찾아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네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경찰에다 맡기지 않을 거야. 얘네 경찰에 맡겨봤자 못 찾는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로 얘에 대한 정보 보내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채팅창에 와서 저런 짓거리 하는 거는 망치 부인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예. 망치 부인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저의 심기를 흐트러뜨리려고 들어와서 저런 짓거리를 한 거거든요. 예. 좀 아까 그 장면 스샷 꼭 떠주시고요. 제가 방송 중이라 스샷을 못 떴으니까 아까 마틴쇼의 이야기는 스샷을 떠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쓰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자료로 쓰고 그리고 경찰에서 못 잡는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놈 맞아요. 저놈이 그놈 맞아요. 옛날에 그놈 맞아. 자, IP 정보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해서 저의 마음의 심기를 흐트러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싸움을 잘 이끌어가는 걸 방해하려고 저게 국정원 끈앞풀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처벌 안 받겠어. 저런 짓거리 그때 2012년 4월에도 저 새끼들이 우리 딸을 납치하겠다. 성폭행하고 토막살해 하겠다 그랬던 놈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처벌 안 받냐고. 박근혜가 뭐라 그랬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엄단하겠다 그랬죠? 이 새끼 찾아서 처벌하는지 아는지 봅시다. 예. 그때도 저렇게 이야기했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썼는지? 박근혜가 얘를 잡아서 처벌하나 안 하나 봅시다. 박근혜가 처벌 안 한다면 이건 박근혜 끈앞풀이란 얘기입니다. 박근혜가 이 새끼를 잡아서 처벌하나 안 하나 예 이거 고소했던 놈이거든요. 작년에 그때 2012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처벌 안 했던 놈이에요. 예. 주민등록증이 도용됐다 그러면서 처벌 안 했던 놈인데
얘에 대해서 그때 얘가 뭐라느냐, 자기는 처벌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고소를 해도 지는 처벌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뭘 믿고 저러는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도 대놓고 저놈이 자기는 고소돼도 처벌 안 받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네가 어떻게 처벌 안 받냐? 이게 어떻게 처벌 안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정말 경찰에서 처벌 안 했어요. 얘도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예. 그때 내가 고소 준비하는 방송에서 제가 저런 말 한 거야. 저거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크죠? 예. 이거 좌익교수랑 같은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지랄한 거야. 우리가 좌익교수 영상을 봤기 때문에 와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네. 쟤 찾아주세요. 저 새끼 어디서 정보를 찾았는지, 그리고 박근혜가 쟤를 저놈을 찾아서 처벌 하나 안 하나 지켜봅시다. 예. 이거 처벌 안 한다면 정부 요원이겠죠? 그죠?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100%죠. 처벌 안 했다면. 예. 지켜봅시다. 네. 제 이메일 주소는요, 저희 방송국, 우리 방송국에 메일 화면에 가면 있어요. gf1027@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쟤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예, 제가요 돈 드릴게요. 현금 드릴게요. 확실하다면, 범인이 잡히면 제가 돈으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범인을 잡아다 줬는데도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예. 저런 새끼 잡아드려야 되겠죠? 왜, 숲속의 참치냐? 아, 개웃기네. 왜, 너 숲속의 참치 좌익교수야? 저런 새끼는요, 잡아가지고, 네, 어떤 처벌을 하는지 박근혜 정부의 바닥을 봅시다. 네. 하여튼, 국정원에서 이런 짓거리 했는데, 저 때도 저랬어요. 2012년에도 저 짓거리 했는데, 저 새끼 처벌 안 받았어요. 제 처벌 안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전말보다 더 심한 말 했었다니까, 그때? 근데 자기는 처벌 안 받는다는 거야. 왜 처벌을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예. 저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런 짓거리라면요, 저거 검찰에서 바로 기소돼요. 근데 경찰에서 범인을 못 잡았다 그랬다니까? 못 잡긴 왜 못 잡아? 안 잡은 거지. 그죠? 네. 지켜봅시다. 박근혜가 저 새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몰아가지 마라? 뭘 몰아가지 마? 다 같이 지켜봤는데 뭘 몰아가지 마? 자, 박근혜가 왜 처리해요? 다시 영상 보여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는 박근혜 약속 다시 보여줘?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게 박근혜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잡아서 처리를 해야지. 자, 저거 직접 우리가 잡아서 경찰에다 넘겨야 돼. 요즘은요, 범인을 직접 잡아다 줘야 돼. 경찰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범인을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인을 직접 잡아다 줘야 돼요. 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망치 부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 중에 마무리 얘기할게요. 자, 일단 국정원 증거조작단 소식. 국정원 증거조작, 이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안철수 김한길 신당 뉴스로 국정원 뉴스를 또 덮고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누가 있다? 망치부인 방송이 있다. 망치부인 방송은 아무도 안 다루는 뉴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특징이다. 작년 봄에 국정원 증거가 나왔을 때 대부분 언론에서 침묵했잖아요. 그때 망치부인하고 김현정 뉴스쇼하고 계속 이 문제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 아니야? 나는 이 국정원 증거조작단,
이 사건 날마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신당을 약속한 안철수가 이 문제 어떻게 싸워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강력한 야당이 이 국정원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거 지켜보고, 그 또 비적비적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타협하려고 그러면 그땐 우리가 정말 또 쳐들어가는 수도 있겠죠. 예. 그때 투쟁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야당을 야당답게 만드는 건 누구냐? 국민이에요. 야당과 여당은, 원래 여당은 정권이야. 대통령을 데리고 있는 게 여당이에요. 근데 그 여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패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계속 쪼아야 되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이야. 모든 야당이 그래야 돼. 그래서 열린우리당 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야. 그래도 국민이 비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야당의 기본 역할이니까. 그런데 지금 김한길을 사퇴하라고 우리가 외쳤던 이유는 뭐냐? 김한길과 민주당은 그 역할을 못했어. 분명하고 명백한 국정원 범죄, 증거가 명확한 김용판 범죄, 김용판 무죄 주는데도 너무나 무기력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삭발하면서 김한길 물러나라 강하게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답을 제시한 거야. 그럼 좋다. 기다리겠다. 답을 찾아라. 국정원 범죄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받게 해라. 그게 망치부인방의 요구입니다. 코스모스 사랑님, 오리나무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나서 모든 범죄가 밝혀지면 그때 우리는 이명박 특검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특검을 요구해서 이명박의 모든 범죄, 집권기간에 있었던 모든 범죄를 들통나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가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왜 박근혜는 이명박 특검을 허락하지 않는가? 박근혜와 이명박은 한패냐?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렇게 해서 박근혜까지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급하게 박근혜 사퇴를 외치지 말란 말이야. 지금은 모든 국정원 범죄를 드러나게 해. 그리고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 이명박을 처벌하라. 이명박을 처벌하라. 근데 박근혜가 안 해. 그러면 너 물러나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단계예요.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 그러면서 이 과정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왜 중요하냐? 여신의 보복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예. 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기게 되면 쟤네들은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독재악법, 계엄령 법안이랑 그 다음에 그 특정범죄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조치 그걸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박근혜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 없는 간첩 사건에 증거 조작하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또 간첩으로 몰아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절대 지면 안 된 선거예요. 독재 부활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통화감청법도 준비 중이다. 많은 독재 악법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지방선거에서 자기네들이 압승하면 통과시키려고 지금 독재 악법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깁니다.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요. 예, 이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그 안에 또 잡혀갈지도 몰라요. 지방선거 때문에 저를 또 잡아갈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야권 후보는 단일화해야 된다. 야권 후보는 단일화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면 큰일 난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이거 모든 곳에 알려야 됩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 다음 간첩으로 몰리는 건 우리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설사만 해도 간첩으로 몰렸어. 그 당시에는 아무 증거 없이 설사만 해도 간첩으로 몰리던 그런 시절이었다니까요.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니 죄 안 짓는데 잡아가겠어? 죄 안 지어도 잡아갔어요. 왜? 자기들의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예, 자기들의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 이 야권들이 등신처럼 대충 합의 보고 대충 물러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물론 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그 뭐 8월 달에 교황이 온다잖아요. 8월 달에 교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몰라. 8월 달에 교황이 오기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교황이 왔을 때 뭐 죄 없는 시민들을 잡아 가둬놨다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조심할지도 몰라요. 자, 그럼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그 어저께 3.1절, 그러니까 토요일 날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가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게는 한 발 다가가는 이산가족 상복을 정례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일본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거리두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야. 박근혜 연설이. 지금 이제 3.1절이니까 아무래도 일본하고 싸우는 척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지금 아베는 거의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본의 경제 위기, 거기다 후쿠시마 사태, 국민의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아베가 지금 미친 듯이 사고를 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베가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까지 일본과 한국을 중재해줬던 게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자기네들의 경제 위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의 그 뭐라 그러나 동아시아의 자신들의 영향권을 유지하는 비용을 일본에게 내게 하는 대신 일본의 무장을 승인해준 상태야. 그래서 일본이 지금 무장을 하고 영토 침탈까지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중국이랑 왜 중국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 있잖아. 섬 때문에. 그걸로 사고를 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하고 독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아베가 위기로 몰리면 몰릴수록 미친 짓을 해서 일본은 늘 그랬어. 지네 국내의 위기를 외부를 공격해서 넘어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베가 계속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양회라 두 개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 뭐 전국인민대회하고 전국인민대회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정회. 그래서 이제 뭐 정책회의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중국에서 어떤 노선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회의에는 그 두 가지를 논의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야, 중국에서. 뭐냐면 이제 중국이 경제개발 모델을 두 가지로 굴린 거야. 하나는 이제 민영화 형태로 해갖고 완전 자본주의로 굴려본 시스템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 자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는 걔네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건데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해서 분배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그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했던 두 가지 방식.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개발을 해온 것을 평가하고 중국 전체의 경제개발 노선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앞두고 대형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위구르라고 이게 누구냐면 이제 그 서역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 등갑사병이라고 나오잖아. 그 등갑사병의 나라 한마디로 티벳 쪽에 그 티벳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장 지구 사람들이 그 소위 이제 그 지역이 뭐냐면 거기에 저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니 석유 어마어마한 원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안 놔주는 거야. 중국은 그걸 안 놔주려고 그러고 그들은 분리 독립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쪽 분리 독립 세력이 이슬람 세력하고 손을 잡고 이제 중국의 터미널에 와갖고 100여 명이 그러니까 33명인가 죽고 100여 명이 다치는 어마어마한 테러 사건을 지금 일으켜서 중국도 지금 서쪽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야.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라는 지방을 놓고 지금 서방하고 러시아가 전쟁의 기운이 있어.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할지 말지 그걸 지금 막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굉장히 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그런 상태야. 근데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아베는 남북한이 통일하면 자기네가 무장할 근거를 잃기 때문에 통일을 계속 방해하려고 그래. 그게 지금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박근혜는 형식적으로는 일본하고 거리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누리당에서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이야기한 교학사 교과서 저자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는 꼬라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무성이라고 새누리당의 뭐 제일 잘 나가는 의원이란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을 때로 몰아다 놓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진출한 거다. 그러면서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쌀을 수출한 거다. 그런 개소리를 쓴 놈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어요. 만약에 박근혜가 정말로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정말로 그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귓말하면 강퇴해요.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놈, 교학사 교과서 저자들을 데려다 세미나한 놈들 전부 잘라내. 그래야 일본에 대한 어떤 박근혜의 거리두기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국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일 교과서를 찬양하고 자빠졌는데 그걸 냅두면서 일본하고 거리두기? 쇼지. 그걸 뭐라래? 적대적 공생관계. 일본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공생하는 게 아니면 교학사 교과서 처리해라. 교학사 교과서를 제대로 처리 못한 교육부 장관 잘라라. 또 지금 박근혜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아까부터 쭉 얘기했던 이 국정원의 모든 범죄 이명박이 시작한 걸 박근혜가 이어가고 있어. 이건 박근혜가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물러날 자신 없으면 남재준 해임하란 말이야. 또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불통, 왜 불통이라고 얘기해? 지금 자신들의 국정원 범죄로 인한 대선 개입을 숨기기 위해서 무리한 정무 운영을 하고 있는 김기춘, 얘도 잘라야 돼. 김기춘, 그 다음에 남재준, 그리고 이 검찰 수사에 계속 외압을 가하고 국정원 범죄 제대로 처리 못하게 했던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거 잘라야지. 그래야 박근혜의 진정성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로만 통일대박 하지 말고 통일을 이루려는 통일로 가는 과정을 밝히라는 거야.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약속을 하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다. 앞으로 싸워가야 될,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까지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때부터 나온 건데 늘 새누리당에는 뭐가 있냐면 욕방패가 있어. 욕방패가 뭐냐? 이명박이 막 욕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 대신 욕먹는 놈을 언론에서 띄워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때는 안상수, 홍준표 이런 애들이 대신 욕먹기 역할을 해준 거야. 걔네들이 일부러 막 막말을 하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그래서 이명박한테 비단이 가지 못하고 네티즌들이 얘네들 욕하느라고 이명박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하는 거. 그게 쟤네 전술이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역할 누가 했냐면 걔 누구지? 김태흠이, 그 다음에 김진태, 그리고 김재현 뭐 이런 애들이 대신 욕먹기를 하는 거야. 욕방패. 대신 욕을 먹어서 윤진숙.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박근혜가 먹을 욕을 대신 먹는 거야. 대신 막말을 막 쏴대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욕을 자기네들이 대신 받아줘. 그런 그 와중에 박근혜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뭘 원해? 지지율 급상승. 막 욕을 먹으면 국민들이 박근혜 못한다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욕방패를 만들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대신 욕을 먹고 있으면 박근혜 욕이 상대로 줄잖아. 그러면 박근혜가 상대적으로 지난달보다 못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지지율이라고 발표가 되는 거야. 그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 지난달에 비해서 정무 운영을 잘하냐 못하냐 그대로냐 이걸 묻는 거야. 그대로다. 그러면 지지한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뭐 윤창중이니 뭐 윤진숙이니 그리고 지금 또 뭐 욕먹는 애들 있잖아. 그 대신 욕먹는 거 욕방패. 막 일부러 사고를 쳐가지고요. 일부러 박근혜가 먹을 욕을 대신 그러니까 박근혜가 욕먹을 걸 막 이쪽에서 나쁜 짓을 했고, 야, 이 새끼들하고 욕하는 사이에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 조사해. 근데 박근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쪽 욕하느라고 잠깐 잊어버리잖아. 그때 지지율 올랐다고 발표하는 거야. 우리가 그들의 이 전술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행정고시 화이팅님, 폴짝폴짝 토끼님, 일종무일종님 감사합니다. 예,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쟤네들이 지금 욕방패, 욕바지를 세워가지고 대신 욕먹게 해. 그럼 걔네들이 막 욕먹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는 전술이야. 우리가 거기에 맨날 속아 넘어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곁다리, 욕방패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마. 욕바지 무녀. 욕바지 박수무당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누구다?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박근혜야. 낙순물처럼님 감사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던 박근혜.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처럼 죄 없는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간 박근혜 정부.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화려한 약속들 모두 지키지 않은 박근혜 정부.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와 일대 결전을 벌여야 돼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집중해야 될 대상이 왜 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점을 잘못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 고마워. 그렇게 물어봐줘서 아주 고마워요. 이 친구가 자기가 어려서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아주 좋은 시간이죠. 자, 그럼 우리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뭘 잘못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의 지난 1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예요. 뭐냐? 박근혜가, 여러분 저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고요. 따뜻한 나라가님 감사합니다. 리디아님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요, 대통령 선거 때 빨간색 그 프랭카드에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인들한테 노인연금 주겠다 공약, 아이들 무상보육 하겠다 공약, 그 다음에 뭐 등록금 반값 해주겠다 공약, 온갖 복지 공약을 엄청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하겠다, 빈부격차 줄이겠다, 중소기업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청년 실업 문제를 줄이겠다는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게 박근혜 공약집에 나와 있어. 그랬던 박근혜가 대통령 되니까 몽땅 쌩깐 거야. 왜 쌩깠는지 김무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가 몰랐다는 거야. 박근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써준 대로 줄줄이 읽은 거래. 이 씨발 줄줄이 읽을 거면 대통령 나오면 안 되지. 검찰 개혁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죠. 그랬던 박근혜가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써준 대로 줄줄 읽은 공약에 대해서 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국민은 공약을 보고 찍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뻥누리당이야, 뻥누리당.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 지킨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때도 온갖 뻥 공약을 내오겠죠. 뻥약들을 내세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돼요. 그 공약이라는 것은 공식 약속이야. 이걸 어기면 그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 어마어마한 문재인 공약 훔쳐다가 지가 다 할 것처럼 발표해놓고 쌩깐 거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공약 쌩까기. 따뜻한 나라가님, 리디아님, 취YB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 인사 참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3개월 동안 박근혜가 당선되고 3개월 동안 텔레비에 안 나왔어요. 국민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밀봉 인사라 그러면서 봉투를 맨날 보내. 그러면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봉투를 보는, 기자들 보는 앞에서 쫙 찢어가지고 누구를 뭘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 이게 임명이 발표가 되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비리가 막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6개월 동안은요 인사 참사였어요. 뭐 미국에서 데려온 IT 전문가라는 동, 뭐 IT 전문가이자 CIA에서 일했던 뭐 김정은이를 데려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막 대대적으로 막 행패를 부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통과시켜달라고 난리를 피웠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온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황당했지. 그 다음에 그 2월 달에는 이동읍이라는 헌재 소장을 심사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횡령한 사람이야. 공금 횡령범이야.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임명하려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한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 아니다! 박근혜한테 물어봐라! 이랬어. 그래서 박근혜가 시켰다라는 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이동읍! 그런 거야. SH 닉네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동읍부터 시작한 인사 참사가 이 장관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때 또 막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불바다를 만든다는 둥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둥 개질할 때였어. 그때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를 데려왔는데 걔가 외국 무기산업체 브로커야. 무기산업체 브로커를 데려다가 국방부 장관을 시키겠다 고집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까 천안함 사태 벌어져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비상 대기하느라고 그때 군용 골프장이 전부 다 사용 중지가 됐는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군용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로비했던 사람이야. 연평도 피격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준전시 상황이라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들은 모두 대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 온천으로 관광 갔어. 그런 게 다 드러나고 나중에 그 특정 군수업체에 불법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까지 들통이 나가지고 국방부 장관 지명 철회됐어. 사퇴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장관 후보 중에 국방부 장관 잘리고 법무부 장관도 뭐가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모든 장관 후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관들까지 꼼꼼히 자기가 뭐 깨알 리더십이라 그러면서 차관을 일일이 다 지명을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출연한 거야. 그래가지고 깨알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망신 리더십이 됐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장은 원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주식 백지 신탁하라니까 싫다고 안 한다 그러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변호사 출신을 데려다 앉혀놨는데 걔도 무슨 불법 통장이 불법 차명 계좌가 발견돼갖고 그만뒀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를 피웠는데 무엇보다 윤창중이라고 대변인을 시키면 안 된다고 다 말렸는데 박근혜가 센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 윤창중이를 대변인으로 앉혔는데 미국에 정상회담 갔을 때 나체 외교했잖아. 뻘거벗고 막 인턴들한테 덤벼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 개망신을 시킨 윤창중. 무엇보다 활용첨정은 박근혜가 모래 속에서 찾았다는 진주 윤진숙. 청문회 때 뭐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몰라요. 그래갖고 무능하다고 안 된다고 새누리당도 다 반대했어. 근데 박근혜가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 그러면서 강행했잖아. 그랬다가 이번에 개망신 당하고 결국 잘랐잖아요. 윤진숙까지. 이게 박근혜의 인사 정책이 개판이었어, 개판. 그 개판이 끝나자마자 공약 문제 터진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비판 여론이 심해지니까 뭐 했어? 외교를 하러 나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패션 외교를 했다 그러면서
막 종편에 하루 종일 박근혜 의상에 대한 분석이 나와. 그러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온 천하에 홍보에 따르면서 한복 입고 가갖고 패션쇼만 한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일단 패션쇼만 했어. 그러다 영국에서 확 자빠지는 바람에 한복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패션 외교 얘기는 쑥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영어도 잘하고 뭐 스페인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한다고 그냥 조선일보에서 나는 걔네들 전부 다 입이 말라 죽지 않았을까 싶어. 침이 마르게 그 칭찬을 했잖아. 근데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다보스 포럼 그 의장이 물어본 거 못 알아들어갖고 사실은 영어 못한다니까 또 뽀롱이 나버렸어. 그게 박근혜 지난 1년이야. 이게 박근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야. 그 과정에서 중국하고 외교 잘못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외교도 제대로 풀어가고 있지 못하고 북한하고는 전쟁 위협까지 갔다가 지금 그나마 하나 잘한 게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 그 부분이 유일하게 박근혜가 잘한 거야. 그럼 박근혜도 잘한 게 있어. 뭐 대북 관계 하나는 대립과 대결 구도에서 평화와 대화의 관계로 복원했다는 거. 그 부분 하나는 칭찬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외교와 내정과 내치 외교 다 망가뜨렸어. 그게 박근혜야. 주두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통일을 얘기하고 경제혁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 아버지가 1972년에 그 1972년까지는요. 그 북한하고 남한이 대화를 안 했어요. 72년 이전에는 북한의 공식 명칭이 북괴야. 북쪽 괴뢰 정부. 북쪽 지역을 차지한 괴뢰 정부란 이름으로 북괴가 공식 명칭이었어. 근데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북한하고 밀담을 나눠. 평양하고 밀담을 나눠가지고 서울하고 평양에서 72년 7월 4일에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간첩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했어. 근데 지금 박근혜랑 똑같아. 말로는 북한하고 통일하자라고 얘기해놓고 박정희의 간첩 사건은 계속됐어요. 지금 봐봐. 북한하고 대화하고 평화 얘기를 하면서 이석기가 내라는 뭐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 이적행위했다고 지금 그 유죄 판결 내렸잖아. 제 아버지 같은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도 자신의 독재와 무능을 마치 경제를 개발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서 넘어갔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4.7산이 어쩌고 막 온갖 숫자를 나열했어. 지킨다는 보장은 제로야. 왜? 재작년에 대통령 선거 나와서 했던 말 다 쌩깠잖아.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킨다는 보장 있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 경제 민주화 약속은 쌩까고 복지 약속 쌩까고 지금 또 숫자 노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박근혜 정부가. 자, 이 정도 설명했는데 어렵나? 하빈스님 감사합니다. 아까 박근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질문했던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나와봐. 그 망치 부인이 얘기한 내용 설명 잘 알아들었어요? 응? 아까 박근혜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 이제 이해하니까 설명이 잘 됐어요? 자, 여러분 이번은 그렇다 치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 대선 잘 뽑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김진태 무슨 얘기지? 김진태가 간첩 사건에 연관됐다는 얘기 또 뭐야? 저 뉴스가 잠깐만요. 일단 무슨 뉴스인지 한번 받아놓고
왜 이렇게 글씨가 크냐? 자, 저 시사인 기사 좀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 뭐가 잘못된, 아이고, 저 김진태가 그 김진태가 아니야. 그니까 여기서 이 김진태는, 일베 진태가 아니야. 박근혜 정부의 사고체는 김진태가 둘인데, 일베, 국회 회기 중에 일베 들여다보고 그랬던 김진태는, 이 김진태가 아니라, 있어. 약간 좀 모자라 보이는 김진태도 또 따로 있고, 이거는 김진태 검찰 쪽에서 사고치는 김진태야. 대구 준바님 잘못하셨어요? 근데 뭐,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쨌거나. 둘 다 문제는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냅둬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신 님, 잘 들으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 민주주의가 뭐냐 하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이 사장님이야. 대통령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그리고 뭐 공무원 전부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종복들이야.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게 옛날에 왕정이었다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독재 정치 4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간첩이 되는 줄 알아. 왜? 40년 동안 그랬거든.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 13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그래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욕하면 간첩인 줄 알고 지내온 거야. 그게 민주주의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게 식민지 노예화 교육의 그 결과물이에요. 국가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무기력한 백성을 만드는 그들의 정책.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겼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까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누가 정치 문제는 그냥 정치인들한테 맡겨라. 우리 방에 와서도 막 그러잖아. 아니, 아줌마가 정치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갖냐고. 냅두라고. 알아서들 하게 냅두라 그러잖아요. 알아서들 하게 냅두면 그것들이 다 누구랑? 재벌들이랑 손잡고 재벌에게 이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이 망해가고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노인들이 극빈한 생활을 살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정책이 재벌 중심이야. 나라의 모든 혜택을 재벌이 다 가져가요.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재벌들이 다 가져가도 전혀 규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재산하고 월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데요. 국민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보험료를 내고 있어. 근데 직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역보험은 직장 의료보험보다 내는 돈이 2배야. 2배로 비싸. 근데 그렇게 서민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실제로 나의 재산이 1억 몇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차 한 대가 있어. 10년 된 차 한 대가. 근데 내가 나의 재산과 이 아프리카 별풍선 소득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네가 이 별풍선 소득을 100만 원으로 잡더라고. 쟤네들이 계산을 할 때. 건강보험료를 21만 몇천 원을 내요. 그리고 연금이랑 합쳐서 30만 원 넘게 내. 그런데 이건희는 재산이 나보다 6만 배가 많아. 그리고 연소득은 10,000배가 많아. 10,000배가 많아.
그러면 이 재산과 소득을 근거로 한 국민연금에서 이건희는 나보다 최소한 10,000배는 더 내야 되잖아, 건강보험료를. 그런데 건강보험료에는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 걷지 않는다는 상한선. 그게 왜 있어야 될까?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월급을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한테 20만 원 걷어가면서,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자영업자한테 20만 원 걷어가면서, 소득이 1,000억인 재벌한테 200만 원, 200 몇십만 원 이상 못 걷는 규정이 왜 있냐고. 그런 규정을 만든 게 누구야? 국회야. 국회하고 정부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럼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재벌들이 국회의원들을 사바사바 속여가지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보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계속 적자가 나. 그 적자를 일반 서민들한테만 걷는 거야. 이건희가 받는 소득에서 정말 우리처럼 100만 원에 20만 원 내면 100억에 20억은 내야 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조금만 내도 되는데 이건희 하나한테만 깎아주는 게 19억 9,8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 재벌들한테 깎아주는 돈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까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재벌 중심의 나라 운영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잡으려면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가열차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너 나가라. 왜 너 약속을 안 지키냐? 너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 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재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냐?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도 아까 나왔는데 세금 폭탄 맞은 사람 많아. 원래 2월달 월급이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세금을 환급받는 달이에요. 그래서 2월달을 13월에 월급이라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금 규제가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세금 폭탄을 맞았어. 서민들, 월급쟁이들. 서민 월급쟁이들한테는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재벌들한테는 여전히 21조 7천억을 깎아주고 있어요. 재벌들한테 21조 7천억을 깎아주고 서민들한테는 세금 걷고 벌금 걷고 보험료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고 가스요금 올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면 다음에 대통령 바꾸면 그때 가서 제대로 바꾸지.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혼쭐 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대통령도요. 일단 공약 사바사바 떠들고 말로만 공약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쌩깝니다. 이미 됐는데 어쩔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박근혜한테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대통령도 아 내가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적골하지 나겠구나 라고 걱정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안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야.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정치교과서나 법과사회를 가르치다 보면 뭐가 나왔냐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게는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뭐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게는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 언론에게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언론에게 의무가 있는 거야.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의무가 언론에게는 있고 국민에게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게, 감시하는 게,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우리의 나라가 망가지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인 점포에 직원들이 매일매일 일찍 출근해서요. 사장님 시키는 일 잘할게요. 그리고 들어왔어. 근데 이 새끼가 와가지고 제때 오지도 않아. 그리고 막 떡이진 머리로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침 뱉고 막 돈 막 훔쳐가고 손님들 성희롱하고 그러면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끼 이거 그대로 둬야 돼요?
자르고 고소해야 돼요. 자르고 고소해야 되죠. 근데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 점원이 그런 짓을 하면 옆 가게로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이민 가야지 그런 거야.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속아온 거예요. 우리랑 계약한 점원이, 직원이 우리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쫓아낼 권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까지 우리가 모르고 산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바람바오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다음 대통령 누구 뽑을까 얘기하기보다 다음 대통령 누구 뽑을까 얘기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똑바로 하도록 계속해서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두렵죠? 솔직히 두렵죠? 박근혜 아버지가 박근혜 아버지가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비판했던 그 장준하 선생 같은 사람은 산에서 이렇게 망치로 때려갖고 죽였잖아요. 그게 다 들통이 났잖아요. 닭까지 마시오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가 10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18년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맞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맞서서 비판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또 지네 아버지처럼 18년, 20년 영구 집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았죠? 네.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광야의 꿈님 감사하고요. 김무성이 폭로한 거 팩트인가요? 그럼 김무성을 한번 고소해보세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래서 김무성이 고소해서 처벌받으면 허위사실이고 처벌 안 받으면 팩트겠죠? 양갱은 맛있다님 감사합니다. 네, 향기맘님 감사하고요. 한스파이님 그날 감사했고요. 자, 오늘 3월 1일날 했나요? 라고 물어보신 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더 틀게요. 예.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거, 그게 야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게 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지금 그 국민 70%의 여론으로 특검 명령을 받고도 들어가서 특검을 안 하는 걸로 합의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특검은 그 대충 국정원 범죄에 대한 특검 얘기는 얼버무리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한 국민이 83.7%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김한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0%입니다. 국민 60%가 김한길 대표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반응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자꾸 얘기도 안 먹어주니까 이제 안철수하고 밥 먹고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은 재벌이 가진 어마어마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 막대한 무기로 무장을 한 군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삭발을 했을 때는 저 혼자 삭발을 하면 조금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또 수십 명이 이 자리에 삭발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저의 선택이 올바른 행동인지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혹시 오늘 머리를 깎은 이분들이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정치권에 실망하거나 절망할까봐 그것도 너무나 겁이 납니다.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서 오늘 당장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뿌린 눈물과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언젠가 먼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제가 신청했는데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네, 나는 이제 너무 갑자기 깎으면 놀랄까 봐서 웬일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놀래지 말으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또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 남편이 고마운 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네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전공 받지 못한 이만기를 사퇴하라! 원리학원 공부하여 복지부활 전하라! 그다음에 우리 오늘 맺힌 구호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됐죠? 민주당 지도부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꼭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망치 부인 방의 3.1절 거사, 그리고 3.1절 거사로 우리가 얻은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추천이 별로 없네. 방송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네. 이 방송에 대한 추천 수가 적은 걸로 봐서 공감을 많이 못 하셨다는 건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죠? 저기 내용이 많이 부족했나봐. 네. 자, 일단 우리 그동안 또 보내주신 문자 읽어드릴게요. 김한길과 영희 남친은 세당의 세작, 세당과 두 마리 한 지붕 세 가족 위장이온 위장 별거 중 결국 한 톡석 한 패거리. 뭐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더 이상 둘에 대해서 관심 끄자. 예. 망부님 방송 보면서 우라병 걸리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님 보태야겠기에 삭발단 참가한 겁니다. 개고생 5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했고 견디기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고요. 다들 비슷하지 않을런지요. 망부님 원망할 사람이 삭발했겠습니까? 마음 편히 하시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해주신 우리 삭발단님 감사하고요. 삭발에 동참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뿐 앞으로도 10번이든 100번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해주신 삭발단님 감사합니다. 인증샷을 또 따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분이 참여 못했는데 인증샷 보내요 라고 하면서 또 삭발하고 보내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망부님 어제 일이 헛되지 않으셔서 57명의 순수한 영혼들의 뜻이 하늘이 알아주신 모양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해주셨고요. 또 망부님 삭발단 참여자 최재호입니다. 저도 망치부인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닉네임을 함머로 사용하기로 함을 용서해주세요. 망부님처럼 지혜가 있었다면 제 인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사기당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영원한 스승님으로 생각하며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망부님 방송 청취 이후 내공이 생겨 열정이 생겨 사기꾼 잡는데도 도움이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잡으셨나봐요? 다행이네요. 망부님 3.1절 삭발한 정담맨입니다. 그래도 저희 삭발단에게 귀담을 해주지. 그래도 삭발은 후회하지는 않아요. 귀담이 뭐지? 삭발을 후회하진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망부님 대전에 사는 별이호두 아빠입니다. 닉네임은 사실 저의 남편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저는 그 이름을 공유하는 아줌마 시청자입니다. 이런 추천을 이렇게 한 개만 하셨군요. 야권 공조의 신호탄이 억지로 터졌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새벽입니다. 분석해 주신 대로 김안의 야합이 독이 아닌 득이 되게 해야 할 난제를 지혜롭게 풀어내 지방선거가 치러져야 할 텐데요. 큰딸이 대학생인데 20대 30대들의 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망부님의 지혜와 분석을 방송에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망부님의 번뜩이는 전략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젊은이들에 대한 투표 전략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예. 망부님 대단하시네요. 퇴진은 아니지만 야권 공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네요. 55인의 결기가 느껴지는 기분 좋은 3월이네요. 망부님 계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반가웠고요. 고마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뒤풀이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네 타는 남자. 저희 방송에요. 오프 모임을 안 해요. 예, 어저께 막 삭발까지 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데 토요일날 세살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프 모임을 하면 꼭 문제가 생겨. 뭐냐? 그 오프 모임을 한 사람들 중에 꼭 2차 가고 3차 가면서 나중에 편을 가르고 사람들끼리 개인적인 막 만남을 하면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우리 방의 원칙은 오프 모임을 금지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날 삭발하신 분들한테 밥을 사고 싶었는데 만약에 밥을 사면 밥 사주고 머리 깎았다 그럴까봐 제가 못 산 것도 있고 또 단체 회비를 내고 밥을 먹어도 밥 먹고 파티했다 그럴까봐 제가 안타깝지만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밥 사주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냥 돌아온 거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 때 영혼 없는 새누리당 미친 의원들 쌩까는 모습보다 분통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어제 합당 발표 후 새누리당이 미친 날뛰는 걸 보니 왠지 통쾌함에 상쾌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야권 분열이라는 영화 한 편 보면서 당선자 목에 걸어줄 꽃다발 사러 가다가 똥 밟고 벌러덩 자빠진 새누리당 크크 왜 이렇게 신나지? 합당의 이면에 있을 다른 것들은 나중에 생각할랍니다.
새누리가 분을 못 참고 쏟아내는 막말들을 얼굴에 얇은 미소 깔고 뒷짐지고 간만에 여유 한번 부려볼랍니다. 아 맞다. 관등성명 잊어버렸습니다. 광주 사는 권력 이동이었습니다. 망치부인님 짱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님들 감사드리고요. 긴 제목으로 글 쓰는 트라이캄입니다. 삭발한 후 얻게 된 첫 열매가 너무 커서 미리 걱정이 앞섰네요. 열매의 핵심은 씨앗이고 가꾸고 크게 키울 사람들입니다.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삭발단 분들이 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라는 글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 삭발단이 괜히 삭발했다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그 또 분탕질을 치고 싶은 모양이지? 삭발 광경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네, 라고 하신 어떤 작곡자님, 네, 제가 또 이름 밝히면 또 그분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부님 말씀이 맞고 있네요. 윤여준 씨는 연락 두절 의논 없이 둘만의 합의를 보고 우리 망치부인은 정말 눈물나게 감사드려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망부님 방송 시청하는 꽁지엄마 58입니다. 늘 함께하고 뒤에서 응원합니다. 인천이고 머리 깎는데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마음은 함께하며 깎는 분들에게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이 함께 있는 한 망부님 말씀대로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다 보면 바위에 구멍이 난다는 것을 망부님 방송 보며 많은 것을 알고 배웁니다. 그중 그냥 죽는 게 낫냐 진정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게 낫냐는 말씀이 올 손님 중에 대구분이 있는데 대구분이 이따위 방송 뭘 봐 하던 분이 계속 틀어놓고 바르다는 것을 말하고 하니까 이제는 좀 보려고 하더군요. 저도 가게에서 한몫해요. 부끄럽습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대구 사는 분이 이따위 방송을 뭐하러 봐 하면서 그러더니 계속 틀어놓고 바르다는 것을 말하고 하니까 이제는 좀 보려고 한대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어떤 대전 분이 나는 원래 태어나서 한나라당만 지지해온 사람인데 망치부인 저 구속됐을 때 망치부인 방송 듣고 문재인 찍으러 왔다 그랬단 얘기, 문재인 찍을 거다라는 얘기, 그와 비슷한 얘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샷 떴던 자료 보내주신 님도 계시고요. 모모 이야기님. 그 다음에 또 김한길의 전혀 야당답지 않은 여태까지 행보로 하는 일마다 쇼라고 생각해서 놀랍지도 않았는데 좋은 방향이라니 안심합니다. 많이 수고했어요. 삭발하신 많은 분들의 귀한 마음과 그 외 모든 분들의 열망대로 다시 좋은 세상을 열어야지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신의 한 수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망치부인에게 의견 보내주신 분들 쭉 읽어드렸고요. 이동 중에 삭발식 영상 보면서 울컥했네요. 참석도 하기로 해놓고 못 가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데서 투쟁해 나갈게요. 지금도 합창하러 이동길에 보냅니다. 아, 이분 그때 합창단이라서 삭발 못하신. 삭발단이 합창단이 삭발하겠다라면 어떻게 해? 네, 자,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57명의 시민 삭발단과 그리고 2,700명의 시청자들의 공동투쟁으로 야권 통합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오짱수님 감사하고요. 무슨 망치부인 때문에 그런 야권 통합이 있었냐? 라고 하실 분들은 2월 26일 윤여준 씨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두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2월 7일 김한길의 인터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26일 절대 야권 연대는 없다. 야권 연대도 안 하겠다던 사람들이 3월 1일 새벽 갑자기 합당하기로 약속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안 믿고 싶으시죠? 안 믿고 싶은 분들은 국정원 벌레 들이고 믿고 싶은 분들은 민주주의자고. 자, 힘들 내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가장 큰 고비 하나를
우리는 가장 큰 고비 하나를 넘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넘어야 될 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젊은 층을 또 꼬셔가지고, 젊은 층을 또 꼬셔서 어떻게든지 표를 분산시키려는 저들의 작전이 시작될 거고요.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로운 당을 또 권력 싸움으로 분열시키려는 종편의 그 모략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싸움을 이겨가야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함께 갑시다. 가을 허수아비님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추천해주신 2009분께 감사드리고요. 김한길 꼼수뿌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나 그럼 진짜 방송 너무 오래 하는데 내일까지 하고, 네, 내가 어저께도 이 사람들 봐라 진짜 오늘 너무 빨리 끝냈는데, 내가 지난주 월화수목 금금 토 일 그리고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얻어낸 다음에는 몸을 조금 사려줘야 돼.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리고 캣맘님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은 일단 내일 낮 2시. 큰일 없으면, 아니야. 내가 쉬겠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또 뭔가 모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낮 2시에 방송하겠습니다. 예, 대금님 감사하고요. 혹시 못하면 망치가 쓰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추천해 주신 2029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